안녕하세요. 속초로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그 전에 자동차 정비센터에 왔어요. 8,000km 정도 주행을 해서 엔진 오일을 갈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오랜만에 확인하고 부동액도 교체할 때가 됐다고 해서 교체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번 여행은 조카의 양육, 돌봄에 지치신 엄마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정말 모든 손자들을 위한 할머니들의 헌신과 사랑은 찐이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해요. 천천히 여유있게 출발을 해서 치성 조선소 카페에 오후 4시 40분쯤 도착했거든요. 솔직히 날이 흐리고 늦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옛 조선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점들, 이런 점들 때문인지 카페가 굉장히 운치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카페는 생방송 투데이에서 본 기억이 나요. 제가 원래 이런 프로그램은 잘 안 보는데 엄마랑 나란히 보다가 조선소를 물려받은 줄 알고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반전으로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직접 로스팅도 하고 조선소 그대로 잘 살려서 도시재생 사업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해요. 1952년부터 3대째 내려오는 멋진 문화 공간으로 약 70년이 흐른 지금 그 자리에 있네요. 70년의 세월과 함께 있다는 점이 시간의 어떤 지점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과거는 역사가 되니까 칠성조선소의 역사의 한 부분을 지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저녁 시간이 다 돼서 빵은 주문하지 않았고 커피만 주문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흐린 날에 바다가 얼마나 예쁘겠어 라고 생각한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3면의 통유리창은 속초 바다 느낌 그대로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예뻤거든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있어서 마일리지로 금호 리조트를 예약을 했어요. 둘이 쓰기에는 넓은 것 같아서 친척 언니한테 시간 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해서 친척 언니도 큰엄마랑 같이 이 카페로 왔어요. 친척 언니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 온 무용담도 듣고 이제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도 같이 상의를 했지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먹고 싶은 걸 살포시 친척 언니에게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징어회랑 튀김 사러 대포항에 왔어요. 먼저 오징어회는 작고 색이 선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고 색이 선명한 오징어 3마리가 있는 집을 픽해서 포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튀김집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불이웃 돕는 가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뿌듯한 마음으로 주문을 했고 이날은 새우튀김 10마리랑 오징어 튀김 4마리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날 다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겨서 다음날 신라면에다가 넣고 끓여 먹었어요. 근데 진짜 대박 맛있어요, 여러분.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회랑 튀김까지 다 주문했으니까 남은 거는 국물 메뉴거든요. 강원도는 섭국이 유명하다고 해서 섭국 매장에 갔는데 제가 시간 체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닫혀서 그 옆집에 생대구탕 집이 있어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빨리 배고파가지고. 그런데 완전 대박.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오징어회랑 새우튀김을 이 대구탕이 이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밥도 주셔가지고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었는데요. 특히 가을 겨울에 가시는 분들 몸이 풀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남은 대구탕은 엄마랑 큰엄마가 아침으로 드셨어요. 아침에 나와보니 저녁에는 볼 수 없었던 금호 리조트의 설악산 뷰가 보이더라고요. 블로그에서 봤던 설악의 빨간 구조물과 저 멀리 보이는 울산바위, 그리고 푸르름이 정말 조화롭게 예쁘더라고요. 산책로를 따라서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머리 위에 왕거미가 보이는 거예요. 징그럽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나갔어요. 그래도 거미는 이로운 곤충이니 고마워해야죠.
고마워. 그리고 포토스팟을 지나치지 못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어젯밤 막 메뉴 고민을 하다가 감자 옹심이집인데 회국수 사진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여기 가야겠다 하는 느낌이 팍 왔거든요. 식객 허영만 선생님도 다녀가신 곳이라고 해서 믿고 들어갔죠. 전통 방식으로 강판에 갈았대요. 감자 옹심이 안 먹어봐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회국수도 먹어보고 싶어서 막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큰엄마께서 회국수를 시키셔서 한 접시만 찬스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큰엄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자 옹심이 너무 몽글몽글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수제비 같이 생겼는데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회국수는 오징어랑 가자미 중 택 1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가자미로 시켰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국수 시키시면 옹심이가 또 나와요. 근데 옹심이집이니까 옹심이를 시켜야겠고, 근데 국수는 먹고 싶고, 그러니까 둘이 가서 반반 시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 옹심이는 신기한 맛이더라고요. 감자가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건가 싶은? 그리고 국물은 정말 구수하고 개운했어요. 숙취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계속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집 진짜 맛집이구나 하는 기준 중에 먹고 속이 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다 먹고 가다가 보이는 카페로 갔어요. 차로 16분 정도 걸렸어요. 내부도 창이 커서 답답하지가 않았고 밖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카페 카누 광고도 찍은 곳이었더라고요. 외부에 의자가 쫙 있어서 앉아서 바다 보면서 멍 때리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날이 흐렸지만 바닷가 파도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추워서 실내에서 마셨어요, 저는. 그런데 살짝 아쉬웠던 게 있는데 여기 커피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뷰는 정말 좋았습니다. 엄마와 큰엄마께서는 많이 답답하셨는지 밖으로 나가셨어요. 나란히 앉으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인증 셀카도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있는데요. 여기 카페에 1시 10분쯤 들어가서 3시 10분쯤 나왔어요. 한 2시간 정도 머물렀던 거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원래 카페에 들어가시면 한 40분 정도가 한계거든요. 아마도 육아가 지치셨나봐요, 정말. 엄마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나와서 회를 포장하러 다시 대포항에 갔어요. 대포항은 A동부터 D동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횟집 고르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를 가야 될까? 어디서 사야 될까? 그냥 아무 데서나 사도 되긴 하지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5만 원에 광어 큰 거에 여러 가지 2-3가지 정도, 그리고 오징어 엄청 큰 거까지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먹으면 남기는 게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말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니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회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횟집을 찾았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바닷가에 와서 회를 먹으면은 제철회가 뭔지 물어봐요. 그래서 4월에 강원도 왔을 때도 주문진에서 물어봐가지고 도다리회를 포장해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제철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빵어가 제철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빵어랑 자연산 쥐치 그리고 자연산 광어 3마리 해가지고 5만 원에 구입했어요. 원래는 산오징어 큰 걸로 서비스 주신다 했는데 제가 오징어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생선을 먹긴 먹는데 생선 먹을 때는 국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행 와서 먹는 라면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가 튀김 남은 거 에어프라이기도 없고 해서 바삭바삭하게 못 먹으니까 라면에 넣어보자 해서 넣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심인 눈빛 보이시죠? 저는 튀김우동 컵라면도 사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거 먹고 나서 튀김우동 튀김라면의 매니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숙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일찍부터 대화 없이 TV 보는 거 싫어가지고 이번에 엄마한테 얘기해서 고스톱을 챙겨왔습니다. 저는 맞고 몇 번 쳐봤나? 실전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끝나고 애들이랑 간영 가서 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큰엄마랑 엄마한테 배우면서 쳤어요. 이게 모바일이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모바일에서는 막 골을 남발했는데 그걸 가상화폐고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옆에 많이 못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그 질주를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좀 어려웠고, 그리고 무슨 쇼당? 아직 이 개념은 잘 모르는데 이 판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배워서 열심히 쳤는데 제가 막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큰엄마랑 친한데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본 것 같기도 해요. 역시 적당한 게임은 웃게 만들고 웃음으로 활력이 돌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적당한 게임은. 행복해서 우는 웃음도 있지만 웃음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도 활력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날은 제가 싹쓸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자연산 홍합 서국집에 갔는데 연예인들 사인이 많은 거 보고 저 놀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짜 맛집이구나 생각했어요. 여기는 오전 7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니까 시간 잘 체크하셔서 오셔야 돼요. 저도 2번이나 허탕을 쳤어요. 메뉴는 섭국과 섭죽이 있는데 둘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죽 드시라고 했죠, 제가. 홍합죽은 먹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그런데 먹어봤는데 진짜 엄청 고소하고 엄청 맛있었어요. 국밥도 빨간 국밥이라서 매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안 맵고 안 짜고 되게 시원한 맛이었어요. 여기는 지역 주민 맛집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여행 가면은 아침에 와서 또 먹을까 봐요. 그때도 아마 섭죽 먹을까 섭국 먹을까 고민을 하겠죠? 지금도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요즘에는 국밥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뚝배기에 밥 말아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다른 음식들보다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 요즘 양식이나 분식은 널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지역의 질 좋은 국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이번 여행은 좀 느긋한 게 목표였거든요. 그 밥을 먹고 평소 가고 싶었던 시드누아 카페에 갔어요. 섭국집에서는 차로 5분 거리로 가까워요. 등산하지 않고 편하게 설악산의 울산 바위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랬던 건 카페 안에 식물이 있는데 이게 조화가 아니고 생화예요. 나무, 그냥 나무. 그래서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뜨거운 바닐라 라떼를 시켰는데 좀 저한테는 충격적인 게 뜨거운 바닐라 라떼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뜨거운 바닐라 라떼 저 한 번도 마시는 곳에서 먹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후회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킨 거. 시럽을 맛있는 걸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 쪽은 날씨가 맑았고 산 쪽은 날씨가 흐렸어요. 그래서 바다로 향했습니다. 서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못 먹는 개랑 사진을 찍고 해변을 걸었는데 여기 속초 해수욕장에 액자 프레임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뭔가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속초 해수욕장이랑 매용치 해수욕장이랑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 분위기가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매용치 바다가 좀 더 파도가 센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용치 해수욕장이랑 이어져 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살짝 산책하고 돌아와서 단체 사진 찍었어요.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강릉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 본점이에요. 그냥 가기 아쉬워서 테라로사로 넘어왔는데 저녁 시간이고 배고파서 먼저 밥부터 먹으러 왔어요. 또 막국수만 먹기 뭐하니까 보쌈을 시켰죠.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원래 저는 뒤에 비계를 안 좋아했는데 제주도 오겹살을 맛본 이후로 좋아하게 됐어요.
어쩜 그렇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지. 그리고 돼지 껍질도 진짜 맛있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죠? 그리고 막국수는 맛있게 먹는 법을 따라서 먹어볼까 해요. 그런데 정말 동치미가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위에 열이 많은 스타일인가? 아무튼 동치미 3국자 넣고요. 그리고 식초, 겨자, 설탕 넣고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런데 회국수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회국수를 이번 속초 여행 와서 처음 안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건가요? 보쌈에 나온 명태회 올려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막국수가. 다 먹고 테라로사로 왔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 밤이라서 분위기도 있어서 더 좋고. 브라질 원두 구입하고 음료 한 잔은 집에 갈 때 마시려고 텀블러에 테이크아웃 했어요. 그리고 캐스퍼 있어서 봤는데 빨강색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뻐요. 원래 그 카키색인가? 그게 제일 좋았는데. 그리고 밖에서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담소 나누고 집으로 왔어요.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끝!